안녕하세요. 오가나셀 피부과 동대문점 박재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23년도에 엄청 핫했던 시술이에요. 바로 주베르 볼륨이라는 시술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진료를 볼 때 한 22년도, 23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주베르 혹시 아세요? 하고 환자분한테 얘기를 드려보면은 거의 다 모른다, 뭐 들어본 적 없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23년도 이제 중반 후반기 오면서 초진 환자분들도 주베르 혹시 아세요? 하면은 대부분 뭐 안다는 분들도 많고 최소한 들어본 적은 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전에 주베르과 주베르 볼륨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주베르 볼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베르 볼륨이 어떤 시술인지 좀 간단히 요약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살도 뭐 자연스럽게 차오르고 피부 톤도 좋아지고 피부 결도 좋아지고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피부가 뭔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시술이에요. 이제 주 목적이 볼륨을 채워주는 물질이다 보니까 많이 비교되는 게 이제 필러입니다. 필러와의 우선 차이점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필러는 히알루론산이란 물질을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살을 채워야 될 부분 예를 들면은 이마나 코 이런 데다 넣어주면은 바로 살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시술이고 주베르 볼륨은 성분은 PDLLA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이제 처음에 주베르 볼륨을 받으면은 가루 동결 건조된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수화라고 말하는 물에 녹이는 과정을 거치면은 뽀얗게 아주 뽀얀 물, 사골국물 같은 물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에 물을 쭉 채워주는 거예요. 이제 물이 빵빵하게 차오르면은 이거는 3, 4일 정도 지나면은 다 흡수돼서 없어져요. 완전히 사라지고 시간이 한 두세 달 정도 흐르면서 내 살, 내 피부가 두꺼워지고 그 밑에 지방이 차오르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필러와 주베르 볼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필러의 장점은 일단은 뭐 부위에 상관없이 내가 살을 올려야 되는 부위는 어디나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마든지 코, 뭐 눈 밑, 눈두덩 뭐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넣으면은 바로 살이 올라오고 또 한 장점은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제 급하게 올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넣으면은 바로 효과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또 단점도 많아요. 단점은 이게 아무래도 덩어리로 된 물질이다 보니까 들어가면은 내 살 같지 않은 느낌, 뭐 즉 이물감이죠.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간혹 이게 우리가 표정을 짓거나 할 때 이제 근육을 계속 쓰면서 걔네들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팔자 여기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만져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흡수돼서 좀 없어져야 되는데 간혹 얘네들이 좀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했다고 했는데 이런 데 눌러보면은 아직도 좀 덩어리 단단하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단점은 부작용인데 가장 무서운 건 혈관 부작용이에요. 필러가 이제 찔렀을 때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혈관을 딱 막으면서 좀 무서운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서 시술할 때 굉장히 좀 주의해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주베르 볼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일단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주베르 볼륨은 시술 부위가 좀 제한적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좀 단점으로 부작용으로 알려진 게 결절이란 게 생길 수 있는데 이 결절이란 거는 약간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피부가 얇은 부위에 이게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보통 이마나 눈 밑 아니면 코, 인중, 턱 이런 데는 가능하면은 시술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살 차오르는 효과가 뭐 아주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필러는 넣으면 넣은 대로 딱 살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내 살이 얼마나 차오를지 예상이 안 돼요. 보통은 나이가 젊을수록 피부 재생 능력이 좋기 때문에 살이 조금 더 많이 차오르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살이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살이 조금 적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살이 너무 인위적으로 빵빵하게 되는 거 원치 않고 어느 정도 뭔가 좋아진 것 같이 올라왔는데 자연스러운 거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점으로는 이게 뭐 살만 차오르는 게 아니고 피부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이게 이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 안에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피부 껍데기도 두꺼워지고 그 안에 지방도 차오른다 그랬는데 지방이 차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볼륨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피부 껍데기에 콜라겐이 많아지면은 이제 피부가 좀 탄탄하게 바뀌어요. 피부가 탄탄하게 바뀐다는 거는
얘기는 얼굴에 탄력이 생긴다는 말이고, 탄력이 생기면은 잔주름도 좀 좋아질 수 있고 모공도 좀 좋아지고 피부에 약간 이제 맨들맨들해지면서 광채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니까 앞으로 나이가 좀 많이 들어도 노화 방지 차원에서도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물을 채워준다 그랬는데 그 물은 다 흡수돼서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 내 살이 차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들어진 살이 뭐 이동하거나 이럴 염려도 없어요. 이제 만들어진 살이 이제 거기 딱 붙어 있고 뭐 노화가 되면서 거기가 살이 빠질 수는 있지만 거기가 이동하거나 이런 염려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필러의 부작용 중에 하나였던 혈관 부작용 또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시술할 때 보통 캐뉼라라는 걸 사용하는데, 캐뉼라는 이제 혈관을 이제 만나더라도 그걸 뚫지 않고 그냥 싹 밀고 지나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 들어갈 염려는 거의 없고, 너무 이제 우연히도 혈관을 찔러서 혈관에 들어갔을지라도 이거는 완전 물이기 때문에 혈관을 크게 막을 염려는 없어서 크게 혈관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베륵 볼륨을 보통 권해드리는 분들은 얼굴 살이 전반적으로 좀 없고 얼굴 탄력이 좀 없어서 좀 뭔가 늘어짐이 보이거나 잔주름이 많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너무 얇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해주면은 피부가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피부도 두꺼워져서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시술하기 굉장히 좋은 시술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필러보다 주베륵 볼륨, 제가 주베륵 볼륨 장점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조건 좋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환자분들은 필러가 더 적합하고 필러가 필요한 부위가 있고, 어떤 환자분들은 주베륵 볼륨이 더 맞고 주베륵 볼륨이 필요한 부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환자분을 이제 진료를 보면서 이 환자가 필러가 필요할지 주베륵 볼륨이 필요할지 그런 걸 좀 판단하는 게 필요하고, 물론 이제 두 가지를 조합할 때 가장 큰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담당 의사분과 내 피부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어떤 시술이 더 적합할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필러를 할지 주베륵 볼륨을 할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베륵 볼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궁금하신 점 언제든 문의 주시면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노관하셀 피부과 동대문점 박재범이었습니다.